안녕하세요. 파락강통에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오늘은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그리고 그 라인을 통해서 어떤 매수와 매도에 활용할 수 있을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지선과 저항선 말씀을 드릴 때 제 예상으로는 한 10분 중에 6, 7분은 야, 그거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꼭 방송에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지지선과 저항 라인은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시중에 이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주가가 상승하는 기본적 속성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이 지지선과 저항선은 현재 주가 위치가 어디까지 상승하고 어디까지 하락하고 그리고 더 큰 상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가 상승이라는 것이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지점, 뭐 비법 같은 그런 지점에서는 절대로 단독으로 상승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진짜 돈이 몇십억, 몇백억이 있어서 내가 특정 지점에서 내 마음대로 주가를 올릴 수 있다면은 그렇게 가능하겠지만은 주식의 종목이 상승한다는 것은 시장의 매매 참여자들이 누구나 그 지점에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1차 선도 세력들이 먼저 상승 출발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처럼 2차, 3차 매수 참여자들이 이제 가담을 해서 주가는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어디 부분에서 주가가 상승할지 그 지점은 특정 소수만이 아니라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20일 이평선 눌림목 부분에서 상승이 그래도 다른 것보다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은 그 지점에 매수 대기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도를 하려는 이 매도 세력들도 그 지점에서는 일시적이나마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점이다. 그 지점에서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고 매도 물량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의 참여자들이 상호 간에 서로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하자는 아니지만은 그런 특정 지점,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지점에서 분명히 주가의 상승과 그리고 주가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맥락에 봤을 때 오늘 말씀드리는 이 지지선과 이 저항 라인을 얼마만큼 잘 그리고 활용하는지는 우리가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로 종목으로 들어가서 이 하나 머트리얼즈라는 종목을 올해 초부터 한번 이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지 라인을 그리는 기본적 속성은 우리 일전에 제가 추세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추세라는 것은 두 개의 고점이나 또는 두 개의 저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 지지 라인 같은 경우도 최소 두 개의 저점 그리고 저항 라인은 두 개의 고점이 최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올해 초 3월 달에 보면은 이렇게 주가가 1차적으로 하락을 통해서 저점을 한번 형성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 과거의 차트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보이지만은 만약에 이 날부터 이제는 주가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차 하락하는데 우리는 이때 바로 이 주가가 얼마만큼 떨어질까 이것을 바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전저점의 라인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은색으로 라인을 그렸을 때 이렇게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 이 종목은 크게 하락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지지선이 돼갖고 다시 재차 상승을 한다면은 또 한 번 일정 기간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위에서 과연 나만 이 부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부위에 많은 시장 매수 주체들이 전저점을 깨지 않았을 때는 이 종목이 올라갈 것이다. 이 예상을 아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선도 세력이 하락을 멈추기 위해서 상승을 일으키고 그 이후에 2차, 3차 매수 주체들이 들어와서 종목을 상승을 시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차 지지선을 긋는 기본적인 방법은 전 저점에 하나의 전 저점이 있고 그리고 현재 그 지점에서 전 저점을 지지를 하느냐 받치고 있느냐 그것을 한 번 더 봐야 되고 이번에는 세 번째 부위까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의 전저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 부위에서 두 번의 전저점을 한 번 더 지지를 하고 다시 상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지를 하지 못했을 때 하락을 할 것인지 여기에 또 초점을 맞춘 매수 주체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도 세력이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매수로 이끌은다면은 이 종목은 상승이 나올 텐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 시장에 이 부위에서 매수했던 실망 매물과 그리고 이 전저점을 깼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하려고 했던 대기 매수 물량은 싹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매도세가 강해져서 이 종목은 전저점 지지 라인을 깨고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지지선을 긋는 방법과 그리고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원리 그리고 하락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지선은 그렇다 치는데 저항선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저항선도 마찬가지로 최소 하나 이상의 전고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고점을 찍고 하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여기에서 또 많은 시장 매수 주체들이 이 지점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번에 전고점이 있었는데 이 부위를 바로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랬을 땐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 지점이 저항 라인이 돼서 하락을 할까? 지금 현재 이 차트 모습은 전저점 라인이 저항선이 돼서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상승을 했을 때는 두 번의 정고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정고점에서 이 부위에서도 매수 주체자들은 이 지점을 깨고 올라갔을 때 나도 함께 따라 올라가겠다. 돌파가 일어났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또 매수를 실제 하지 않고 이 부위에서 하락이 일어난다면은 이 부위에서 매수한 세력들 그리고 중간에서 매수한 세력들 또한 이익 실현이나 또는 손절매를 통해서 물량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단순한 전저점을 최소 두 개를 이어서 만든 이 지지선 그리고 전고점과 현재 위치를 이어서 만든 이 저항선 이 라인만으로도 이 종목들이 이 부위에서 더 오를 것이다, 더 내릴 것이라를 우리는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만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참여한 많은 매매 참여자들이 이 부위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위에서 상승과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다시 한번 계속 오늘 현재가까지 한번 라인을 그려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전저점을 다 지지를 못하고 이제는 하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1차 하락이 있고 멈춤이 나타났습니다. 멈춤이 나타나서 상승을 했다가 다시 이내 저점들의 저항선이 지지선이 이제 다시 저항선으로 오히려 작용을 해갖고 가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또 다시 재차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부위에서 올랐다가 떨어질 때 우리가 이 종목이 어디까지 하락할지 또 라인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라인이라고 그랬죠? 전저점을 일단 라인을 그린다고 그랬죠. 하나 이상의 전저점이 나왔을 때 그려본다.
이렇게 됐을 때 시장의 참여자들은 주가가 이 부위에 왔을 때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전 저점을 지지하고 상승할 것인지 여기에 또 주목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폭의 변동 없이 횡보를 하고 있다가 또 이렇게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큰 폭의 상승이 아니고 이 전 저점 라인을 또 깨는 이런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재차 상승을 해주는데 이 부위에서 상승을 할 때는 다시 이 전 고점들, 이 전 고점이 또 저항 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내 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재차 하락. 이때는 다시 전 저점을 한 번 더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고점의 부근에 왔을 때 전고점과 연결을 했을 때는 그것이 저항 라인이라서 그 부위를 맞고 떨어지느냐, 그리고 반대로 다시 떨어질 때는 그 전 저점과 라인을 연결을 한번 해봄으로써 그 부위를 지지를 하느냐 아니면은 다시 재차 하락을 하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주가가 하루하루 지나서 전저점과 전고점이 나타날 때마다 이런 라인을 우리는 그려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이 일어났는데 지금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 저점을 또 깬 하락이 나타났고 이내 큰 폭의 기간 조정을 거쳐서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상승이 나올 때는 항상 전 고점을 한번 봐야 된다고 그랬죠. 전고점. 이 전고점을 뛰어넘었습니다. 뛰어넘고 재차 이제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이 라인을 하나하나씩 또 우리는 쉽게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라인을 그리는 것은 쉽습니다. 이렇게 고점 부위를 맞춰서 라인을 쉽게 그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저항선 라인을 또 큰 폭으로 이렇게 뚫어주는 모습, 그리고 또 라인을 하나 또 그려보겠습니다. 이 전 고점을 넘었으니까 그 다음 고점은 이 부위가 되겠죠. 이 부위가 되겠죠. 그랬을 때 주가의 모습을 보면은 참 신기한 게 이렇게 전 고점 부분에 라인을 그렸을 때 이 부분이 또 이렇게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어떤 개인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 라인, 이 전 고점을 분명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종목을 상승을 시켰던 이 기관들의 매수 물량, 이 매수 물량이 힘이 돼서 이 부분은 절대 깨지를 않겠다, 받치겠다. 그 받치는 부위는 전 고점, 이 부분이 되겠죠. 이게 바로 이 지지선과 저항선이 왜 중요한지 시장의 많은 참여자들이 그 부위에서 분명히 지지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저항이 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그런 지지와 저항이 지지를 됐을 때는 재차 상승을 하고 저항을 만났을 땐 재차 하락을 하고 그리고 그 저항을 뚫었을 때는 큰 폭의 상승이 또 나오는 거고 그리고 지지선을 뚫고 하향 이탈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가를 매매를 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 중에 이 지지선과 저항선은 아주 손쉽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이고요. 물론 이 지지선과 저항선을 하나만 보고 매매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쉽게 전 저점과 전 고점에 선 하나만 이렇게 그어 봄으로써 현재 주가가 지금 어떻게 상승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락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확률적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이 지지선과 저항선을 충분히 그리고 쉽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위들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기본적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많은 참여자들이 동참해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지선을 긋는다는 것, 지지선은 전조점과 연결해서 이렇게 그어주면 되는데, 라인을 그어주는 건 상당히 쉽습니다. 이렇게 전조점과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저항선은 전 고점을 이렇게 그려주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우리 선생님도 이미 알고 계시고 또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지선과 저항선만 보고 매매를 하느냐? 절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지지를 받고 상승을 시켰을 때 이 상승을 누가 시켰느냐? 이럴 때 우린 또 이런 매수 주체를 볼 수가 있고, 이럴 때 이 거래량이 크게 터졌는데 전보다 조정을 받을 때보다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는지 확인을 해서 이 상승이 앞으로 더 큰 상승으로 이어질지 그 힘의 크기를 우리는 또 한번 체크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선과 저항선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급과 거래량, 그리고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차트가 지금 역배열이냐, 아니면 역배열에서 기간 조정을 거쳐서 정배열로 이루어지느냐. 이럴 때 여기서 나오는 지지와 저항, 여기서 나오는 지지와 저항, 정배열일 때 나오는 지지와 저항, 여기에 또 차이점도 한 번씩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매매 기준으로 활용하시면은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현재 주가 위치를 파악하고 또 상승과 하락을 확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매매 기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지선과 저항선 라인 그리는 방법부터 왜 그 부위가 주가가 지지가 되는지, 또 저항이 되는지, 또 그것을 뚫고 반전이 일어났을 때 주가가 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큰 폭으로 하락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이런 지지선과 저항선이 확률적으로 더 높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래량과, 그리고 그 큰 폭의 상승이나 하락을 만들었을 때 누가 그런 식으로 하락을 했을 때는 누가 그렇게 매수 주체냐 아니면 매도 주체냐, 이런 것도 함께 확인을 한다면은 이 지지선과 저항선을 보다 확률 높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선생님들이 실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